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죠.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하죠. 국회의 시계가 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 상정을 앞두고 국회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오늘 개최됩니다. 지정안 표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오신환 의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 의원 당사자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교체 허가 절대 불가 입장을 어제 전달한 데 이어서 오늘 결사 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난장판, 자해공갈, 희정잣배, 성희롱, 저혈당 쇼크. 어제 하루 내내 여의도 국회는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 선진화, 법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 없이도 실천하는 것일 텐데 우리 국회는 선진화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러시아에 있는데 북러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죠? 네, 어제 두 정상이 만찬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오늘 당일 회담만 가질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오늘 오찬을 하나요, 그럼? 오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현지 시간으로 12시께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오찬 겸한 단독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내일은 이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뿐입니다. 지금 8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2011년 8월에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메드베데프 그 러시아 대통령 현재 네네. 총리죠. 그때 이제 회동을 한번 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주제는 비핵화, 대북 제재 해제, 양국 간 경협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 경협 관련해서는 식량 원조랄지 이 노동자 철수 철회 요구 같은 거, 노동자를 많이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입이 이제 적지 않은데 뭐 그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김 위원장은 이 두만강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핫산역에서 도착을 했고 거기서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아니다라고 재방문 의사를 밝혀서 또 눈길을 네네. 끌었습니다. 사실 그 러시아 연해주가 아마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예. 이 할아버지의 항일 운동했던 지역이고. 그렇죠, 그렇죠. 또 예. 아버지가 또 태어난 곳이고. 아. 예,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보니까 그 코트 옷섭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모습이 자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코트하고 똑같은 예. 코트를 입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우수리 강변, 네, 그 라즈돌로에라고 하는 그쪽 러시아 쪽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아마 본인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 나오는 대로 YTN을 통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는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어제보다 또 더 심한 몸싸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때문에 몸싸움이 1차 벌어졌죠. 네네. 이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를 이유로 병원행을 했고 이미자 의원은 문 의장이 복부와 볼을 만지는 성추행을 해서 정신적 쇼크를 받았다. 예. 또 마찬가지로 병원행 이렇게 됐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의 그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건으로 해서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서류 접수를 또 막아서는 일도 있었죠. 네네. 오늘 서류 접수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정치개혁 특위하고 사법개혁 특위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이 회의 자체를 또 자유한국당이 막아설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도 또 함께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또 몸싸움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가 이 박사님 브리핑 끝나면은 민주당의 사개특위위원인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조두순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출소가 지금 1년 6개월 정도 남았죠. 네네. 내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합니다. 지금 그런 속에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또 그래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얼굴이라도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2010년 개정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 네네.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관련한 그 조항이 이 소급 적용이 좀 어려워서 예.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언론이 총대를 메고 이제 공개를 한 네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건은 2008년에 있었던 것이고 8세 이하를 아주 가혹하게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고령이고 알코올 중독이다. 이래서 뭐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아서 그랬었죠. 이 또한 또 계속 또 논란을 유발하고 있기도 한데 네네. 지금 뭐 검거 당시에 강력 팀장에게 그 당시에 이제 검거를 했던 예.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 이런 또 협박적 발언을 또 남겨서 또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 조두순이 우리를 금방 찾아낼지 모른다. 이런 우려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인이 대처할 수 없는 일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조현병 환자로 인한 참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말이죠. 유관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네네. 진주시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죠. 지난 17일 신주시 사고 뭐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사건이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위층에 사는 그 가족과 이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이 좀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 18세 지금 장모 군이 74세 김모 할머니를 흉기로 찌른 겁니다. 네네. 사망에 좀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고 이미 그 학교에서 부적응을 이유로 2017년에 자퇴를 했다 그러고요. 2018년 1월 달에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답니다. 최근까지 이제 병원 치료 받았고 사건 당일도 정신과 치료약 복용까지 했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약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증세가 사실은 좀 심해져서 지난 1월 달에 주치의가 입원을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예방이 가능했지만 네네. 예,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현병 환자로 인한 이 같은 유사한 사례들은 아주 극히 일부예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빚어지는 그 자체는 말이죠. 그러나 사후 관리라든가 사회적인 대처 시급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국회가 난장판이다. 이게 뭐 외부에서 보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물 국회가 아닌 동물 국회라고 불러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패스트트랙 의결을 앞둔 국회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반대 선언으로 시작된 패스트트랙 공방,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위원인 박범계 의원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특위위원 교체죠, 결국엔. 오늘 이뤄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허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뭐 이의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런지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 내 개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이라는 문제와 정당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건데요. 네네. 상임위에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배치하고 거기에 사보임을 하는가는 것은 정당 안에서 그 원내대표의 소관이죠, 권한이죠. 네네.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바른미래당의 내부까지 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과거 김홍신 의원 사건을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가져가면 예. 그냥 정당 내부의 문제고 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보임이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임시국회 회기 중에 그 특위위원 사보임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인데 다만 그 예외적인 사안을 감안했을 때 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뭐 이렇게 해서 의장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것 그러니까 후자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시회 중에는 이제 사보임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네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가 의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자한당 의원님들의 생각인데 예. 저는 그 문맥, 그 물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보임의 권한 자체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예. 그 해석은 국회 사무처 해석이 맞지 않냐. 사보임이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특위위원 교체 이후에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이 시도되면은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어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 선진화법은 과거에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회의 방해죄라는 것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예. 네, 그래서 저는 어제와 같은 국회의장실에 수십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셔서 뭐 큰 소란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회의 방해죄 뭐 건건마다 다 범죄로 다 이렇게 엮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예.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말이죠. 저는 뭐 외국의 그 의회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선진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외국 사례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의회에서 많은 그 물리적 충돌은 번번이 있습니다. 전혀 네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대체로는 의회의 역사, 그 나라 민주주의 역사하고 이게 비례하는 문제거든요. 네네. 예, 우리가 어쨌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은 거니까 스스로 여야 의원들 스스로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제 이후의 상황은 뭐 저희들이 체크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뭐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됐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상황은 저는 개인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의 집단적인 항의가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집단 항의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아마 자유한국당 제외한 4개 당의 합의를 뭐 의회주의, 폭거, 뭐 자유민주주의에 뭐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자유한국당 나홀로만의 그런 그 어떤 그 아집과 일체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축구로 치면 자유한국당 저희들 보고 뻥축구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자유한국당은 침대 축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네네. 그래서 돌아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께서는 지금 사개특위위원이시고 한데 말이죠. 네네. 이것이 정개특위과 맞물려 가지고 패키지로 지금 처리돼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개 중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예정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예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네네. 각 정당마다 비중이 다른 서로 다른 그 법안과 의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보다 더 비중을 둔다면 저희들은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것이 4당 간의
비중 간의 차이가 있어도 합의가 된 겁니다. 그것이 예. 국회법상의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것이 패키지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당연한 경과고 결과입니다. 예, 이 같은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게 될 패키지 법안들이 결국엔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한국당의 그 비판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5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20대 국회 국민들의 의사였죠. 다당제 아니겠습니까? 다당제에서는 절대 다수의 일당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연합과 연대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건 의회주의의 부정이죠. 예. 예. 연합과 연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나경원 그 한국당 원내대표 뭐 발언입니다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원내대표 간의 협상은 공개적인 협상 밑에 있는 수면하에 수많은 그 말의 성찬들이 오고 가는데 네네. 그 말의 진위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건 모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을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수면하에 있던 얘기들이 다 나온다면은 뭐 앞으로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제 그 정병국 그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결국엔 원인 제공을 한 것은 한국당 측이 결국에는 지금의 여당의 명분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그 비판을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작년 12월 15일에 네네.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5당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정신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어느 당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나올 겁니다. 결론이. 예. 이 패스트트랙 놓고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 본래의 가지보다는 곁가지가 마치 에피소드에서 그 나오는 얘기들이 더 커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같은 패스트트랙 전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좀 어제 상황, 특히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그 상황은 참 창피합니다. 국회 내에서 그 국민들의 대표를 선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선량답게 얼마든지 대화와 그 타협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건마다 다 범죄로 엮으려고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 차마 제가 법조인 출신인데요. 예. 그것은 옳지 못하고요. 오늘도 아마 그런 상황이 당장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국회 선진화법상의 회의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패스트트랙을 태우더라도 지금부터 330일 동안의 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사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절대 불가라는 입장만 수정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절충이 가능하다. 그것이 또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회의 방해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반대편에서는 어제 그 문희상 의장 연관된 이미자 의원 뭐 성추행 논란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강제추행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까? 성추행, 성희롱 이것은 그 성을 매개로 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네. 어제 그 상황은 수십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들어왔어요. 예. 제가 뭐 정확한 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딱 두 마디 이미자 의원께서 손대면 성추행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뒤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성추행이냐라는 아마 문희상 의장님의 그 제스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복부에 손을 댔다면 왜 손을 대세요? 이렇게가 돼야 될 텐데 손을 대면 성추행이에요라는 그 표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상황이 중인환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심지어 언론인들까지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적인 매개가 있을 턱이 없죠. 네네.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신데요. 오신환 네네. 의원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펼쳐질 상황을 앞두고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는 오신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경 소위 위원입니다. 오신환 의원께서 그 회의가 있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전 국민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나는 반대한다라고요.
표결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12대 11로 다수의 의사가 바른미래당의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당 민주주의고요. 본인의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조화를 이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요. 관련된 내용을 한동대의 박원곤 교수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제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첫 번째 러시아 방문이죠. 오늘 열릴 북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 위원장 어제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죠. 이게 하노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해외 순방의 어떤 계속되는 형태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설린 우호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그런 네네.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2002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블라디보스토크를 갈 때 전용 열차를 활용을 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열차를 이용하게 할 때 어떤 루트로 갈지가 좀 관심 사안이었는데 루트가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중국의 토먼과 훈춘을 거쳐서 가는 루트가 있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활용한 두만강시에서 러시아 핫산으로 직행하는 철도 노선이 있었는데 네네. 일부에서는 또 한 번 중국 쪽으로 가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밀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뭔가 의미를 읽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러시아 핫산 지역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것이 김 위원장이 중국 그리고 이번엔 러시아와의 경협 의지를 보인 행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중국이 완전히 배제가 됐고요. 딱 러시아에 집중을 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핫산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개발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네네. 낮은 선봉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협도 있겠지만 미국 측에 보내는 미국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도도 담겨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네. 원래 처음 얘기가 된 것은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방북해서 푸틴 대통령의 공식 초청장을 전달해 줬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결정적인 요인으로서는 말씀하신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압박이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군을 넓히는 것은 필요하죠. 네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때가 생각나냐면 김정일 시대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예. 지난 2000년에 김정일 시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2001년에 장점인 당시 중국 주석이 방북을 했습니다. 네네. 북한한테 굉장히 유리한 정세가 조성이 됐었는데 기억들 하시겠지만 2001년 9.11 테러를 미국이 겪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2002년에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요. 네네. 그리고 2002년 9월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까지도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외교라는 것이 늘 선대의 그런 어떤 경험과
그것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뭐 그것을 당연히 따라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러시아 방문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과의 접촉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이즈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일본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지금 언급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엔 이 같은 체제에서 육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회담을 통한 문제 해법을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육자회담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계속 아주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의 접근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육자회담 틀로 가는 것이 미국을 혼자 상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판단은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시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도 북한은 여기에 대한 응답 없이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CNN에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메시지라는 게 북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상황으로 이어질 내용이다. 이런 메시지라면 북한이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국이 보내겠다라는 특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로 생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계적 동시적인 접근인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일괄 타결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궁금해하면 한국보다는 미국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북미 간에 지금 채널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북한은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과의 대화보다는 러시아를 비롯한 우방국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한국과의 관계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미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한국 중재자 촉진자 행세 하지 말라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미는 북한이 한국과 한 팀이 돼서 미국을 설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특사를 파견해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한테 전달하라. 그런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북한의 속내라면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맞이했는데 이번에 공동 행사는 어렵겠군요. 그럼요. 예, 지금 이틀 남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묵묵부답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네. 거의 지금 단독 행사로 치러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자, 오늘 북러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것은 지금 러시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핵심 주제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어느 수준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밝혀진 거에 따르면 두 정상 간의 문서나 성명 발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 내용도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입장이 여러 가지로 민감하거든요. 예. 구태여 또 북한을 전적으로 편들어서 미국을 자극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좀 비밀로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다른 의제는 역시 경제 문제가 좀 논의가 되겠죠. 예. 자, 그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경제 문제 이것은 결국에는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사안일 것 같은데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 지난 화요일에 기자들한테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얘기는 미국 측 입장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성명이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인 비핵화 접근 방안을 러시아가 지지한다. 이제 그런 반어를 좀 끌어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예. 잘 알려진 것처럼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에 미국과 유럽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2017년에 미 의회가 통과시킨 법이 있는데 그게 네네.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입니다. 이 법안에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다 있습니다. 네네. 지금 러시아도 석유와 가스 등을 러시아 기업이
핵심 수출품이죠. 미국과 네. 유럽에 지금 수출 못하도록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거기다 뭐 잘 알려진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의 그런 입장도 녹록진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빅딜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러 정상회담 썩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미국은 이미 경고를 했었죠. 비건 대표가 이미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이번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정상회담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FFBD 얘기가 다시 나오고 또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비건 대표가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이라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준 그런 것도 좀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뭔가 전형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빨리 진전이 되고 더불어서 제재 해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발언들이 그래도 이미 조금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있죠. 푸틴 대통령의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그 역할 한가운데에는 육자회담, 북한의 제의 이게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일종의 다자틀이고 이것은 무슨 어떤 제재를 지금 위반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제시는 가능하고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도 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동북아의 문제,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죠. 다만 네네.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미지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 육자회담을 수용한 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였는데요. 그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책임론,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장 국가를 맡아서 북한 비핵화를 좀 추동해라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비용과 책임 분담 차원에서 육자회담을 수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미국의 정책과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또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또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지금 미국과 편치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회담을 하겠다. 미국은 저는 그런 선택은 할 가능성은 낮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명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본인 혼자 뭔가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육자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특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것 지정에 합의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패스트트랙, 2번 슬로우 트랙.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